일본은 7월 22일부터 고투 캠페인을 합니다.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지방의 여행업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안하면 모두 도산한다 라는 아우성이 높아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고투 캠페인은 국내 여행 경비의 50%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보조금액은 최대 1인당 1박에 2만엔 약 22만원이며 이용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이번 캠페인으로 C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고투 캠페인의 연기 및 중지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정치계뿐 아니라 언론과 네티즌들까지 나서서 당장 연기해라, 무슨 짓이냐 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당과 아베는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베의 도박이 내수 경제를 살려서 지지도를 높여줄까요? 아니면 일본 전역에 C19를 퍼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 경제에서 서비스업은 GDP에서 70%의 비중을 잃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관련 서비스업이 그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한국의 일본 보이콧과 C19 사태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전자조선 등이 모두 폭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업들로 내수 경제로 버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투 캠페인으로 돈을 풀어서 서민 경제와 내수 경제로 좀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마지막 대책인 거죠. 아베로서는 지지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돈을 무작정 풀어야 하고 잠시라도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착시 현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베 정부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도쿄에서 매일 200여 명이 넘는 최종 판정자가 발생하면서 캠페인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났습니다. PCR 테스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쿄에서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는데 도쿄 도민들이 일본 전역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열흘을 더 앞당겨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고투 캠페인에 참여하는 여행객은 산밀에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C19가 지방으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캠페인의 연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파 위험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관광지와 음식점 등 업종별로 감염 방지 대책을 잘 지켜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조심하면서 여행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여행지에서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서로 몰려다니지 말고 붙어있지 말아라 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넘쳐나는 이 상황에서 도쿄 도민들이 지방으로 몰려가는 것에 대해 분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도쿄도의 C19 최종 판정자들이 인접한 부연으로 전파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최소한의 전파 경로 파악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행 캠페인을 통해 무방비 상태로 C19가 퍼져나갈 것이라는 거죠. 이 와중에 스가 요시히데는 최근에 C19가 폭증하는 것은 도쿄도의 문제다 라면서 코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이케는 C19는 국가적인 문제이다. 고투 캠페인에 대해 국가는 완벽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C19 최종 판정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 책임 소재에 대해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야당은 지금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때이다. 고투 캠페인으로 일본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당장 연기를 해야 한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투 캠페인을 이용해 여행을 갈 것인가 라는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75%가 여행하고 싶지 않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C19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딸린 댓글을 보면 복잡한 이권이 얽혀있는 캠페인이다. 유관단체와 밀착되어 있는 자민당 원로 의원들에게 아베가 당하고 있다. 당장 캠페인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업을 제외하면 다른 부연 지방에서는 도쿄에서 손님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동을 제한하고 각 도부연에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당장 그만둬라. 순식간에 집단적으로 확산된다. 캠페인을 그만두라고 지독하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아베 정부에게 이제는 어이가 없다. 그래, 원 없이 전파되어서 이 바보 정치인들에게까지 C19가 갔으면 딱 좋겠다. 이 정책은 미국의 C19 파티와 똑같다. 누가 먼저 확진되는지 지켜보자는 거지. 이 여행 캠페인은 일본 아침 방송의 소재가 되어서 격렬한 토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료 전문가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만약 그래도 가겠다면 PCR 테스트를 받고 가야 한다. 라고 출연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출연자들은 아베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캠페인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과 블룸버그 통신도 아베 정권의 도박이다. 경제를 중시하느라고 이웃에게 시일구를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원책이 될지 몰라도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시일구의 전파를 확대하는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절대 오지 말아라 라는 트윗이 올라오면서 관광 시즌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라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 관광산업계에서는 환영 일색인 것은 맞지만 과연 시일구 전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일구 방역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도쿄도를 중심으로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베로서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행 캠페인을 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시일구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도대체 아베는 일본을 뭐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요?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북한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또 기분 좋은 기대되는 소식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국내 소식 정말 화나는 소식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이야 진짜 벌써 생각만 해도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능 미달로 양산이 보류됐던 K2 흑표전차의 국산 변속기가 다시 기사 회생하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 방산 비리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13일 개최한 방위사업협의회에서 K2 흑표전차의 파워팩에 대한 작전 요구 성능을 낮춰서라도 국산화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산 변속기는 기술 부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국내 업계의 고집 때문에 K2 전차의 양산을 10년 가까이 지연시키면서 군의 전력 공백을 일으킨 원흉으로 지탄받아 왔는데요. 방사청은 이 국산 변속기에 또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기회의 내용입니다. 방사청은 320시간 연속 가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국방규격을 대폭 낮춰 국산 변속기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 변속기는 시험평가에서 요구 성능의 74%에 불과한 237시간의 내구성을 기록한 바 있어 방사청의 기준 완화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에 K2 전차의 내구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방사청은 국산 변속기를 탈락시킨 기존의 내구도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 기준이 불분명했다라고 깎아내리면서 국방규격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산 변속기가 결국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그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방사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개발 실패로 납품이 좌절되면서 해당 업체가 약 400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사업 실패가 확정될 경우에 업체가 내야 할 지체배상금 규모가 1,900억 원에 달해 이를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하는 초유의 결정이 현실화될지 국민들이 눈을 뜨고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K2 흑표전차, 우리 한국 육군 중에서도 제7기동군단이 사용할 전차입니다. 제7기동군단은 바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는 일선 철책사단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비사단들이 막아내죠. 그리고 역습에 들어갈 때 바로 그냥 개성을 우회해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평양을 때려버리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제7기동군단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말 신속하게 한 200km 달려가서 갈 수도 있지만 가는 도중에 전투도 하고 또 은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 한 열흘에 걸쳐서 평양에 간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차라는 것은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세팅을 위해서 또 시동을 항상 걸어 놓습니다. 우리 훈련장에 가보면 거의 주간 내내 훈련장에 이 전차의 시동을 걸어놔요. 그러면은 이 미션 이런 거 아이들링 할 때라도 미션은 다 돌아가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320시간 연속 가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237시간밖에 안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불합격 받았는데
이거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뭐 237시간이면 어때? 그리고 업체에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고장나면 수리해주는 것을 더 길게 해줄게. 가서 수리해줄게. 아니 지금 평양에 가서 지금 싸우다 고장나서 평양 가서 수리해줄 겁니까? S&T 중공업.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전쟁이 발생해서 그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군사 무기지. 지금 무슨 뭐 승진훈련장, 필승훈련장 이런 데 가서 수리해주면 되는 게 이게 군사 무기입니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게 또 통한다는 게 국방부, 합참. 저 지금 뭐 이 합참에 이 전략기획부장, 전략기획본부장, 또 전력기획부장 이런 분들 자 얼굴이 탁탁 떠오르는데 정말 제가 저 험한 소리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신 있게 사십시오, 장군님들. 저 그렇게 안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줍니까? 다른 무기도 아니고 K2 흑표 전차는 진짜 우리 한국 육군의 최고 핵심 전력이고 가장 강력한 전력인데 그 강력한 펀치가 가다가 서고 가다가 고장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7기동 군단이 평양을 때립니까? 차라리 7기동 군단 없애버리고 말아야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부 댓글에 보면 엔진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미션도 순발력은 문제없다. 이 내구성 문제만 하여지 왜 자꾸 신인균 당신은 순발력 이야기도 하냐. 이 순발력도 이미 한번 완화시켜줬어요. 애초에 육군에서 제시한 ROC, 즉 요구 성능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까지로 가속을 하는데 8초 이내에 가속해야 된다라는 것이 육군의 ROC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업체 편의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건 뭐냐? 북한의 AT-3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북한의 AT-3가 딱 날아오면 순식간에 연막탄을 터뜨리고 그걸 피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시속 32km로 확 가속을 해서 피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대전차 미사일은 옆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북한에 AT-3만 있냐? 아닙니다. AT-4도 있습니다. AT-4 같은 경우는 속도가 AT-3보다 70%가 빨라요. 그리고 또 북한에 요즘은 코넷 AT-11까지 들어갑니다. 그 코넷은 지금 뭐 이 중동 지역에 많은 무장단체들이 지금 코넷을 쓰고 있는데,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최신 대전차 미사일인데, 그건 AT-3보다 3배 빠른 초음속입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독일의 아주 오래된 냉전시대 때 만들었죠. 1980년대 만들어서 냉전이 끝나고 나서 뭐 터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그냥 중고로 팔았던 그 레오파드2 A4 전차. 그 레오파드2 A4 전차의 0에서 32km까지의 가속 속도가 6초예요. 6초.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뭐 프랑스 무기 좀 허접하다 이런 선입견들 가지고 계시죠.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5초예요. 그리고 정말 오래된 1980년대 초에 만들었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엄청나게 둔중해진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7.2초예요. 그런데 우리는 8초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맞춰서 9초로 낮춰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걸 다시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변속기는 이제 결국은 2018년 2월부로 변속기는 안 되겠다. 엔진은 두산중공업에서 2015년에 이제 개발 성공했으니까 그 전에 사실 엔진 문제 굉장히 많아. 실린더 깨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엔진 합격했어. 자, 그런데 미션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S모 중공업에서 만드는 이 미션,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독일제 갖다 붙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혼합 파워팩을 만들었는데, 그 S모 중공업에서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결국 또 뒤집겠다 이겁니다. 첫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재고가 400억 원이다. 이거 안 하면 400억 원 날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지체 배상금, 그리고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손실 배상금, 이게 지체 배상금이란 건데 이거 1,900원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난 거 아니냐. 해줘야 돼. 그런데 저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S모 중공업 제일 높으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높으신 분하고 무슨 동창이다. 그래서 아주 뭐 또 친분이 많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이 S모 중공업은 K계열 소총 생산하는 그 회사는 아닌데, 거기는 SNT 모티브예요. 여기는 중공업이에요. 그런데 같은
그룹이죠. 제가 이제 김해공항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같이 이름 광고판에 같이 이름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높은 분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이런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인지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걸 떠나서 뭐 그런 분들하고 동기동창이고 또는 동창이고 또는 친분이 있고 뭐 그렇게나 말거나 간에 좋은 무기 만들면 되죠. 그런데 이건 1980년대에 만든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M1 그리고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런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그 성능, 그리고 뭐 평양에 가서 퍼졌는데 S중공업 당신네들 가서 수리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포탄 비 쏟아지는데 그렇게 퍼져가지고 우리 전사병들 장교들 저기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죽고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허가해주는 장군님들, 합참 전력기획부장님 저 잘 아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전략기획본부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 제가 더 이상 험한 말 안 하겠습니다. 정말 장군이었던 본인의 명예를 이런 식으로 자꾸 희생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무려 58kg에 달하는 금을 중국으로 반출하려던 시도가 적발이 되어서 북한 지도부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시가로 무려 330만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최근 압록강 해산 일대에서 금 58kg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밀수꾼과 그의 뒤를 봐주던 국경경비대 간부, 보위 지도원이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7월 초 중국과 가까운 양강도 해산시에서 발생했는데요. 40대 후반의 밀수꾼은 보찜에 든 짐이 중국 측에서 요구하는 약초의 견본품이라며 작은 튜브에 실어 압록강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북한 국경경비대 간부들은 뇌물을 받고 이 밀수를 눈감아 주려고 했는데요. 약초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이상하다고 느낀 이 보위 지도원이 보따리를 풀어 안에 있는 금괴를 확인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위 지도원은 애국적 양심으로 이건 못하겠다 라면서 여단 보위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 이 사실은 즉각 평양에 보고되어 관련자 전원이 체포됐습니다. 김정은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금괴 밀수 사건이 중앙당과 국가보위성 등 여러 기관이 얽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관련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같은 지시에 관련 기관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괴 참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다 갖고 싶은 것이죠. 금괴. 그런데 뭐 가질 능력이나 되겠습니까? 참 이런 거 한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걸 무려 뭐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이거 지금 금괴 하나 지금 1kg 짜리네요. 지금 1000g 적어놨는데 이런 걸 58개를 중국으로 넘기려다가 잡힌 겁니다. 물론 아주 이제 싸게 넘기려고 했겠죠. 북한에 있는 금광에서 생산해가지고 그걸 뭉쳐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뭐 콩기름만 식용유만 폭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주말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북한 열차 15량이 불탔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5량은 콩기름, 10량은 밀가루 이렇게 해서 그 콩기름 값만 해도 20만 달러. 여기에도 김정은이가 완전 빡칠 판인데 이건 지금 330만 달러어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억 원어치가 지금 중국으로 나갈 뻔했다가 이거 금은 그냥 김정은 자기 거지 않습니까? 북한 이 금광에서 생산이 되는 것을 지금 빼돌린 거라면 이거 자기 건데 자기 돈 40억 원 지금 중국으로 갈 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신고한 보위 부원 다 체포됐답니다. 왜냐? 이제 니들도 평소에 같이 해먹었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애국적인 양심에 이걸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신고한 자를 왜 체포하냐? 저는 애국적인 양심 때문이 아니고, 야, 이거 내가 알던가 하고 너무 지금 가격이 다르잖아. 그럼 니들이 돈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뇌물의 액수 가지고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왜 체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위부원들 전부 다 체포가 되어서 지금 뭐 이잡듯이 뒤지고 있답니다. 이 금광에서부터 도대체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조직이 여기 하나뿐인지. 그래서 북한이 지금 완전히 또 큰 풍파가
칠 것 같은데 풍파 계속 쳐서 미국이 때리든 아니면은 북한의 풍파에 의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흔들리든 빨리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 정부가 거기에 링거 주사를 놔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링거 주사 놔주고 싶어서 막 안달하는 분들 지금 청문회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시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와, 이거 정말 또 분노 치밀었는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막대한 적자 속에서도 성과금 잔치를 벌여 논란이 되어 왔던 KBS가 이번에는 천안함 10주기 추모 마크를 모자이크로 가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